오늘부터 오늘 주제는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실까요? 네, 여기에 있듯이 아이들의 심리, 아동 심리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조금 바라보고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이나 아이들이 하는 몸짓,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눈빛,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안녕하세요 얘기하면 좋을지,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봤더니 얘는 왜 계속 이런 행동들을 하지? 라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 근데 어머니들이 거의 다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그 얘기를 제일 이제 DM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질문을 먼저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들은 왜 하는 건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우선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어머니들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아이한테 엄마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는지를 저는 한 번 더 다시 재차 여쭤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엄마한테 표현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어떤 얘기든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엄마임을 아직은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법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의 심리를 너무너무 많이 궁금해해요. 단 그게 당연히 엄마로서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막연한 육아는 종착점이나 아니면 꼭 엔딩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모든 엄마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아까 생각했던 그것, 우리 아이의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애가 왜 저렇게 표현을 못하는지 생각하는 건 먼저 엄마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거부터 생각을 하면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할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제가 2탄 3탄으로 해가지고 할 그림책 테라피였으니까 아이들이 뭘 해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색채기법,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면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로 할 건지, 그림, 미술 심리라 그러죠. 미술 심리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2탄, 3탄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봐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건 심리가 어떤 건지, 아이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심리적인 아이의 심리의 부분들이 어떤 걸 얘기해주고, 그러고 어떻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스텝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책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이 책 자체가 하나의 심리 테라피라는 부분들도 있고 아동 전문가가 집으로 들어오는 개념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뭐 스텝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 말고 그냥 이 책에 대한 부분들과 이 책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엄마의 심리수학. 엄마의 무의식이 아이를 키운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다 읽고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더 읽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요만큼의 부분들을 하는데 제일 처음 엄마를 당당하게 아이를 행복하게 아이를 위한다면 빈틈 엄마가 되어라 라는 부분들로 이 책이 시작이 돼요. 이분은 윤우상 선생님은 그 정신의학과 전문이시고요. 30년 동안 그 환자들을 진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우선 앞에 우리 목차를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목차를 볼게요. 엄마의 무의식.
자녀 교육의 비밀 코드, 그리고 엄마의 무의식, 그리고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내 아이 속에 누군가가 또 있고 소심하지만 자존심이 낮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기질은 하늘이 준 생존 기술인가? 네, 그리고 아이는 여기에 보면 뭐죠? 거꾸로 보니까 아이는 입말이 아닌 맘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질은 자발적이다. 이런 식으로 쭉 뭐에 있어서 지금 어머니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게 여기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어머니들 궁금하시죠? 결론이 어떤 건지. 네, 결론은 엄마에게 답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엄마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아이한테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부터 심리적인 것들을 조금 잡아주면서 소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들이 이 책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우리 아이의 심리가 궁금해지기보다는 그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들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스텝스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심리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부터 한 번씩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써있죠? 에릭슨.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가 학교를 다녔을 때, 여기에 있어서 에릭슨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도덕, 윤리 이런 데에 나올 법한 철학자 분들이시죠. 근데 우리는 아동 발달이라는 부분들을 배웠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사람. 네, 맞췄다고 생각을 할게요. 프로이드입니다. 네, 프로이드라는 부분들은 거의 다 기억하시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프로이드는 얘기했었던 건 초자, 자, 그리고 뭐 슈퍼에고, 에고, 그리고 이드 이런 형식으로 세 가지의 부분들로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거에 대해 형상 자체는 18세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의 부분들로 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인격체라는 부분들은 어렸을 때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프로이드의 이론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훑어냈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어떤 부분들로 연결을 하냐? 네, 에릭슨입니다. 이분이 에릭슨이고요. 에릭슨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사람은 전 생애를 걸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요즘에 그러죠. 평생 공부. 꼭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50대도 공부해라. 60대도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배운다는 건 계속 자기의 자아를 존중해주면서 이어나간다는 것들이죠. 그거에 있어서 에릭슨이 얘기하는 이것이 사람은 전 세계를 걸쳐서 성장한다고 요즘의 21세기적인 인재상에 있어서 가장 부합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겠죠. 네, 공부에 미쳐라 이런 거 있죠. 베스트셀러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네, 요즘에 120세 세대니까요. 거기에 있어서 유아기 아이들은 의지력과 목표의식을 배우면서 자율성과 주도성, 그리고 부모는 아이에 대한 배려 깊은 사랑을 배우면서 생산성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생산성 많이 떨어졌죠.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그런데 가장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성, 그러니까 결론이 없는 건 어머니들 머릿속에 스치는 그것. 네, 육아입니다. 육아는 엔딩이 없고 계속 쳇바퀴 돌듯 하고 계속 나는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게 육아면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엄마의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생산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체에서 계속 엄마로서의 성장, 그리고 여자로서의 성장, 그리고 부인으로서의 성장, 또한 내 인생에 있어서도 또 다른 성장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이 얘기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걸쳐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과에서는 다 에릭슨 발달 단계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연령 18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부모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선 6세, 그러니까 7세부터 9세, 그리고 10살에서
13세, 13세부터 18살 이렇게 커리큘럼이 또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스텝스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연령이 딱 이때죠. 네, 7세 그러니까 여기는 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7세 그 학령기 전까지의 부분들이 지금 스텝스의 부분들과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로만 연결을 하고 부모는 지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의 부분들로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월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왜 없냐면 자율성이라는 개념들보다는 조금은 엄마하고 의존 그리고 호기심 세상에 대한 부분들의 바운드를 넓혀가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18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지금 다 흡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넣어주면 다 흡수하는 스펀지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아존중감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주도성이 연결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18개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에서 3세는 자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죠?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내가병. 내가. 엄마 내가 할래. 싫어. 미워. 저리 가. 아니면 안 해. 이렇게 부정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계속 나서는 그 부분들이 자율성과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생기면서 엄마한테 반항식이 아니야 안 돼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 자신에 있어서 굉장한 희열을 느끼면서 엔돌핀과 도파민이 도는 그 시기. 그래서 이때는 자율성이 발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수치심과 의심이 생기는 거죠. 자, 반대로 거기에 있어서 의지력, will이라고 하죠. 그것들의 가장 덕목은 이거죠. 대소변 가리기, 그리고 최초의 자기 통제를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통제를 하거나 그리고 자기 통제에 실패를 했을 때는 좌절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 시기에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엄마가 해줄게 를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뭔가 좀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은 엄마가 개입을 해줘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위험한 건 있어요. 위험한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물어봐주고 해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아까 얘기했죠. 자율성이 발달을 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뭐가 발달이 된다고요? 수치심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내가 아니야 싫어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엄마의 반응과 그리고 그것들을 하면서의 나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습득하고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싫어, 아니야 그랬을 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도 그거예요. 얘가 계속 부정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아니야 싫어, 엄마 싫어, 저거 싫어, 안 먹어. 이런 것들은 어머니들은 그냥 단편적인 이 말에 대한 부분들로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요즘에 계속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데 왜 그러지? 라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있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신 아이한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안전하지 못하는 위험한 부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너가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아이가 유리컵을 들고 자기가 굳이 잡고 마신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들은 다 거의 다 무엇을 하죠? 아니야. 이거는 깨져. 플라스틱 컵에다가 해. 아니면 빨대컵에 따라줄게. 아니면 이거는 컵이야.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너가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빼앗거나 옆에다가 따로 놔두고 다른 컵에다 옮겨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뺏은 건 알겠지만 지금 자기는 위험하다는 부분들보다 뭐예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자율성이라 그랬죠. 스스로 해보고 싶은 거. 그럴 때는 아이가 이걸 들고 해보겠다고 하면 자, 유리라서 깨질 수 있어. 깨지면 너가 다칠 수 있거든. 그러면 너가 잡고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엄마가 충분히 이거를 떨어뜨렸을 때 깨질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지만 아이에게 있어서 자율성도 부여를 해주면서 설명까지 연결을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으면서 엄마와의
소통, 그리고 엄마 말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이유를 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엄마가 해주겠고요. 또한 얘가 유리라서 깨지면 다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배웠죠. 자, 그러면 엄마가 이거를 그냥 이거는 다칠 수 있어. 이거는 하지 말고 여기다 마셔. 그리고 플라스틱 컵에다가 따라줍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이거가 위험하다는 걸 듣기는 했으나 체험해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았고요. 또한 플라스틱 컵을 그냥 해서 먹었기 때문에 편리성, 엄마가 내가 해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안 되는 거에 안 되면 가져가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는구나. 그럼 얘는 뭐죠? 뭔가 불편하면 엄마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의존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율성과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이죠. 아이가 자율성의 발달을 부분들은 어머니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요즘에 헬리콥터 맘들 굉장히 많죠. 네, 다 엄마가 해주다 보니까 아이는 자율성,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통제 능력과 자율성을 박탈되고 이것들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의존적인 성향이 만들어지고 엄마가 해줘. 그냥 엄마가 해.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단순한 하나의 이런 컵 하나 아니면 물 하나 마시는 거 이런 걸로 해서도 충분한 아이들에게 자율성의 부분들도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일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아까 자율성의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과도한 엄마가의 통제, 내가 해줄게, 해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는 거기에 있어서 수치심과 의심이 생기죠. 내가 저걸 해도 될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뭔가 조금 더 크면 엄마 나 저거 해봐도 돼? 엄마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엄마가 먼저 해봐. 저희가 학습지 같은 거나 요즘 집에 있다 보니까 홈스쿨링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해.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가만히 돌아보면 아이는 자기가 먼저 해보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건 여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들은 절대 죄책감을 가졌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충분히 잘 크고 있고요. 우리 아이는 너무나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잘 커가고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엄마가 그 방향성만 조금은 안 해주고 지금부터라도 바꾼다면 우리 아이는 갑자기 5일 만에, 하루 만에, 3일 만에, 열일 만에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엄마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꼭 붙잡아 주시고요. 자, 네, 그러고 네, 공감은 되는데 어렵죠. 네, 어렵지만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과 현실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느 어머니처럼 화가 나면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안 돼! 하고 아니야.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건 알지만 10번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군자? 네, 엄마라는 직업군이 굉장히 이제 강철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10번을 하고 있다고 해서 10번을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모든 엄마들의 공통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슈퍼우먼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해보고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고 공감이 되셨고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셨다면 10번의 부분들을 다 하진 못하겠지만 10번에서 2번 정도를 참아보시고 설명해 보시는 엄마가 된다면 충분히 어머니는 거기에 있어서 성장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거고 어제보다 그리고 지금보다 내일이 훨씬 더 멋진 엄마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닥치면 잘 안 된다면 저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욱하는 성향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엄마거든요. 냉장고에다가 종이를 하나 붙여놨어요. 네, 리마인드의 부분들이 그 부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라는 걸 가장 어렸을 때 이제 저는 남매를 키우다 보니 2살 터울 남매인데 그렇잖아요. 밑에 아이는 또 남자아이였고 그래서 좀 이제 빡센 시점을 좀 많이 도래를 했었죠. 그때 냉장고 그리고 제가 가장 딱 고개를 들었을 때 바로 딱 보이는 곳에 종이에다가 다시 한 번을 적어놨었어요.
여기저기에. 그러면서 그냥 내가 지금 화가 났을 때 그냥 고개를 들면, 화가 나니까 고개를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보더라도 다시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봤을 때 약간 늦춰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애가 빵 터트리면 그걸 봐도 돌죠, 꼭지가. 그런데 조금 컨트롤할 수 있었을 때, 그전에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면 그 다시 한 번이라는 그 말 자체 하나하나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옆에서 지켜보는 어떠한 또 감시자 같은 느낌?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그래, 엄마가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해보시면,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가끔 냉장고 옆에 보면 붙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연결을 해보시면 잘 안 되지만 잘은 못하겠지만 조금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네, 아이가 어떻게 부분들 하지마. 네. 이 부분들이 저희 책 중에 화는 그만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화는 그만이라는 요 책에 보면 이완요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감정 자율성 화예요. 네. 이게 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요거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는 지금 모든 어머니들이 이제 화가 많으니까 네, 저 또한 그렇고요. 여기에 토끼의 집이에요. 토끼의 집인데 얘가 딱 봐도 말썽쟁이죠. 그런데 이제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얘 혼자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뭐라고 하죠? 자, 뛰지마, 만지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런 거 우리 하지마, 만지지마, 안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네, 거기에 있어서 막내 토끼는 맨날 혼나요. 기분이 좋아서 뿐인데 뛰지 말라고 계속 혼나고, 청소를 도우려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고 혼나고, 네, 뭐든 하려고만 하면 자꾸 하지 말라고 혼난대요. 네, 이거 되게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누나들은 막내 토끼를 여기에 끼워주지도 않고요. 저리가, 우리끼리 놀 거야. 그러면서 모두 나만 미워해 하고 막내 토끼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여기에 가족들은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산으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부르부르 하면서 밖으로 내달렸어요. 부르부르. 화가 나 보이죠? 이렇게 그림이 되게 예뻐서 귀엽고 해서 아이들도 공감하기 좋습니다. 막내 토끼는 언덕 꼭대기까지 달려가서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고래고래 소리도 질렀고요.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주먹을 마구마구 휘두르고요.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들 이거 보시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이들이 화가 나거나 엄마한테 뭔가를 혼이 나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력적인 뭘 던지거나 이러면 어머니도 뭐예요? 야, 누가 이래? 하지마. 일로 와. 또 혼내죠. 네, 아이가 화가 났을 때 풀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하세요. 폭력적인 부분들이라면 이게 다 끝나고 종료된 상황에서 아까 너가 그렇게 던지고 하는 건 이 책이든 물건이든 굉장히 힘들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되, 지금 화가 나고 있을 때는 안전한 부분들, 얘가 만약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이런 안정성의 문제가 생겼다면 컨트롤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구르거나 뭔가에 했다는 부분들이면 화를 풀어나가는 자기 통제 능력을 기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두셔도 된다는 부분들도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화가 나 보이죠?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만이라고 얘기하죠. 네, 거북이 아저씨예요. 거북이 아저씨가 손도 발도 생각도 그만. 네, 처음 보는 거북이 아저씨가 점잖게 말했고요. 무슨 일이에요? 막내 토끼는 더 씩씩거렸어요. 이런 화가 많이 났구나. 왜 그러니? 거북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 느릿느릿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건 뭘까요? 아이가 화를 내고 있고 아이가 지금 감정 컨트롤이 안 닿았을 때 엄마도 똑같이 화를 내지 말고 느릿느릿 부드럽게 물어보거나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에게 질문해 보거나 공감해 주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막내 토끼는 화를 내면서도 이유를 말했어요.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어요.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보자꾸나 하면서 느릿느릿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아이는 지금 굉장히 씩씩거리지만 옆에서 해주는 사람도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맞아요. 감정 케어입니다. 우리 같이 10가지 찬찬히 수를 세어볼까 하면서 아까 어떤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셨던 따라해보렴. 하나, 둘, 셋. 그러고 쭉 다 읽었고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아이들 분노조절장애 센터에, 심리센터에 가게 되면 분노조절장애에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유아아이들 말고 조금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도 그 센터에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이 이완요법에 대한 부분들은 꼭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완요법이고 조금 심한 아이들은 손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라 그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부분들을 손에서 그리고 집중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10가지 세고 또 컨트롤이 안 됐을 경우는 한 번 더 센 다음에 그 상황을 맞닥뜨려라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 부분들까지의 지금 문제성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완요법 천천히 세는 거 그리고 심호흡하는 거 이건 우리 아이만이 아니에요. 누구죠? 아까 얘기하셨던 엄마도 그랬을 때 이 이완요법을 사용을 하시면 아니 우리 그러잖아요. 부부 클리닉이나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상담이라든지 아동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부부 클리닉을 갔을 때 남편하고 싸웠을 때 그 장롱 뭐 요즘 TV나 이런 데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장롱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라고 해요. 화가 나면. 그러면 화가 풀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라. 이런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 효과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병원에서도 심호흡하고 이렇게 숫자 세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부부 클리닉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완요법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막내 토끼는 혼자서 후 하더니 그랬더니 정말 신비한 일이 생겼죠. 화가 방울방울 퐁퐁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맑아졌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여기 어디 갔을까요? 여기에 뭉글뭉글 구름처럼이요 하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 있네요. 파란 하늘처럼요. 네, 그래서 장롱에서 소리 지르고 싶은 거 되게 많죠. 네, 우와 정말 신기해요 아저씨. 나도 마음의 화가 가득 차오를 때마다 겁이 나고 떨릴 때며 그렇게 한단다 하고 거북이 아저씨가 알려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알려줘 보는 거죠. 그래서 막내 토끼가 기분 좋게 손을 흔들고 언덕을 내려갔고요. 문득 거북이 아저씨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 나중에 약간 반전으로 동화를 끝내느라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시켜놨고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니까 다 가족들이 반기죠.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았습니다. 자, 막내 토끼는 여전히 맨날 혼나고요. 누나들이랑 싸우고요. 부르부르 화를 내요. 그쵸? 저희가 이걸 배웠다고 해서 화를 안 내지 않아요. 그러고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도 혼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건 거짓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거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금세 화가 풀린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고요. 하지만 그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법, 자기 통제 능력을 갖는다면 이거에 있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걸 반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심리센터에서는 분명히 그 얘기들을 합니다. 현실과 뭐 분노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 현실과 이런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이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게 분명히 현명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스텝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성동화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책들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아니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하면 내 마음이 뭐 까매지고 괴물이 나타나고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하고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가 너 이거 누가 했어?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 혼날까봐 뚝 나왔어요. 거짓말이. 근데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현실과 타협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혼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아까 나왔듯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그리고 내가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 현실에서 없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늘 있겠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뭐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이거거든요. 이 책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은 아동심리학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 일반 글작가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김세실님, 정유진 선생님의 찹쌀떡 육아 프로젝트로 네이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김보나님, 이분은 저희 국내에서 첫 번째 그림책 테라피스트고요. 임상미술치료사 표유진 선생님은 이분은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이미 미술치료를 하고 계시는 현역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아동심리학 전문가들, 그리고 그림책 테라피스트, 그림치료사,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어프로치라든지 방향성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책, 스텝스라는 책은 심리센터에도 납품이 될 만큼 이미 정신과 의사들도 인정한 책이 이 스텝스에 대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후 하면서 아까 마지막에 되게 신기했던 거 하나, 아까 요거는 그냥 깨알 재미인데, 막내 토끼는 무얼 보았을까요? 하면서 아까 어디서 뭘 봤어요? 네, 거북이와 토끼에서 이 거북이 아저씨가 자기를 남다르게 컨트롤 해줬다는 게 이제 깨알로 해가지고 다른 책이랑 또 연결하고 한번 하하하 웃을 수 있게끔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 뒤에 전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책 뒤에 보면, 모든 책에 보면 감정에 대한 부분들로 있어요. 나는 여기 보시면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나는 행복이 기타처럼 가볍고 즐거운 마음이야. 나는 버럭이 폭죽이 팡팡 터질 것처럼 화가 난 마음이야. 이렇게 아이가 이 책으로 했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렇게 색채로 연결을 시켜놓은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코리의 마음 친구들이라고 제가 지금 이거 아이들 재우기 직전에 아이들하고 또 읽어봤었는데, 코리의 마음 친구들이 그렇게 색채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모든 책 뒤에 있는 이 캐릭터가 다 마음 친구들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막 맨날 따라하죠. 그리고 저희 아들하고 딸도 이 코리아 마음 친구들이라는 부분들, 네, 감정 친구들, 저 부분들로 해서 엄마 나 지금 버럭이 마음이야. 그리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가 가만히 시큰둥하게 있습니다. 시큰둥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떨려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화가 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엄마는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어요. 너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얘기를 해야 알지. 하지만 아이는 지금 내가 떨려요, 아니면 부끄러워요, 이런 감정을 사실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약간 복합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보고 계속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니까 내가 표현 못하는 내 자신이 또 싫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엄마가 또 얘기를 하니까 위축이 돼서 더 얘기를 못하겠죠. 하지만 저런 색채 기법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마음은 무슨 색깔이야? 그러면 색깔로 충분히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 지금 덜덜이 마음이야. 나 슬픔이 마음이야. 나 반짝이 마음이야. 나 튼튼이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스텝스 안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스스로 감정을 깨닫고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코리아 마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심리를 색채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굉장히 많이, 제가 2탄, 3탄으로 해서 그림으로 아까 얘기했던 심리를 연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색깔에 대한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색깔의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또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색채 기법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빨강이에요. 네, 빨강이야 이래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난 빨강이 좋은데 버럭이가 좋기는 한데 지금 빨간 마음은 아니야. 이런 거. 캐릭터가 좀 웃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까만색이야 이런 거. 그러면 얼마나 암흑이겠어. 그러면 또 만져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아까 화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아까 수치의식 그리고 아이들이 감정 컨트롤 해주는 그 부분들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3세, 6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 6세 그러니까 4세에서 7세 우리 나이로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뇌갑병 아까 얘기했던 내가병 내가 할 거야 뭐 너가 되던 안 되던 하고 내가 했는데 안 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그 시기죠. 퍼즐하고 블럭 맞췄을 때 올렸는데 뭐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짜증내고 엄마가 해봐 뭐 이러면서 하는 그 시기죠. 그래서 엄마의 화를 진짜 돋구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주도성의 부분들이 발달을 하지 못하면 반대로 뭐가 생기죠?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때는 목표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목표라는 부분들로 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도전의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이미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성취함으로써 성취 욕구가 생기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죠? 스스로 활동을 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기주도적인 행동 실패 시 죄책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었었는데 엄마가 해줬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전혀 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계속 내가를 하다 보면 그거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면서 다른 아이들하고 지는 거 못 참는 아이들. 이거 꽤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거거든요. 지면 컨트롤을 못하고 화가 내고 내가 졌다고 아니면 내가 다 못했다고 이러면서 짜증을 많이 내는 부분들. 네. 블록놀이를 하면서 놀 때도 엄마도 같이 해? 엄마는 왜 안 해? 나랑 놀기 싫어. 네, 나랑 놀기 싫어의 부분들은 어머니가 거기에 있어서 같이 연결을 해봐 주시고 네, 짜증내지만 엄마는 옆에서 조력자의 부분들이죠. 아니면 같이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더라도 블럭을 따로 엄마는 엄마대로 쌓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쌓고 대신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화가 나긴 했겠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하면서 조금 옆에서 연결을 해보는 거죠. 네, 내가 할 건데 엄마가 해줬어. 이제 망쳤어. 이게 지는 건 못 참거나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들 이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스텝스 엄마 테라피 북에는 이렇게 엄마들의 힐링 포인트에 있는 정유진 선생님이 쓴 찹쌀떡 육아 프로젝트에 있어서 엄마들의 공감 테라피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의 부분들은 그거예요. 아이가 계속 이제 지는 걸 못 참아가지고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역전과 역전을 반복하면서 흥미진진하게 게임을 하다가 결국 친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이가 이겼어 저거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화가 났죠. 넌 친구들하고 이제 게임하지 마. 그리고 게임을 하지 말라요. 극단적인 엄마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그날 다른 엄마가 계속 애가 풀이 죽어 있었고 마음만 찝찝하다고요. 경쟁심이 강한 우리 아이가 승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테라피 북에 있어요. 이 책은 어떤 책으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햇님반이라는 책으로 연결되거든요. 햇님반 안에서 경쟁을 얼마나 베스트로 그러니까 페어플레이에 대한 개념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주제는 관계주도성, 또래 경쟁이라는 부분들로 나와져 있는데 솔루션 궁금하실 거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시켜서 그랬구나. 그런 거기에 있어서 공감해주는 거 그러고 사과시키는 거. 아이가 진정이 되면 함께 놀이를 했다거나 아니면 아빠랑 했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분명히 해요. 하지만 얼마나 속상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의 부분들도 마음도 분명히 만져줘야 되죠. 그리고 승부를 받아들이면 칭찬을 해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솔루션을 쭉 읽으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연결을 해보면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읽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아이의 질문법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네 땡땡땡아 뭐 강아지
여기 보면 강아지 멍이처럼 1등을 달리는데 같이 달리던 친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햇님반 친구들이 함께 장기자랑을 준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자기가 이 케이스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심리센터에서 아이들한테 해주는 부분들의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탈감작을 시켜가지고요. 그것들에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또 그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아이가 거기에 있어서 노출해 줄 수는 없겠죠.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해볼 수 있게 상상해 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 예전에 이랬었는데 하는 이런 공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 친구들하고 대입을 하고 동일시를 시키면서 아이가 그때 자기가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 본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되어봤으니까 한번 자기의 스스로 승부의 부분들을 한번 낮춰보고 이렇게 좀 눌러본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 경험들이 모이면 나중에 실전에서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뭐 아트 테라피, 플레이 테라피, 표현할 수 있는 아트 테라피, 플레이 테라피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가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모든 책이 스텝송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 앞에 표지에 있는 부분들을 하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이 노래로 음악 테라피까지 연결을 시켜놨고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는 키즈스쿨의 도서의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들 뭐 5-6가지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모든 책 자체를 보면 사이언스 메이커든 명작이든 뭐 이런 부분들을 봐도 책 자체에 있어서 타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스텝스면 연결, 그물맵으로 해야 되는 책을 스텝스 아니고 뭐 사이언스 메이커 이렇게 또 다른 전집 세트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융합 독서를 하고 그물 독서를 하시려면 스텝스만을 사지 마시고 이것도 사시고 이것도 사시고 이것도 사세요 라고 뒷장에다 연결을 해놨거든요. 근데 키드스콜의 책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책 안에 40권의 책 안을 연결을 시켜 놓으면서 이 책 안에 40권을 다 얼기설기 엮었을 때의 굉장한 시너지, 숙독을 할 수 있는 그 시너지의 부분들 역할을 이 책 안에 고스란히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부분들은 좀 더 확장적으로 창의적인 융합을 할 수 있게끔 소스를 던져주고 이 책 안에서 주제 연결성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하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어요. 사이언스 메이커도 마찬가지고요. 야호자야나도 마찬가지고 메이크 마이 스토리의 부분들도 충분히 다 연결을 시켜놓은 거. 그게 이 책에 대한 매력 그리고 키드스콜레의 책에 대한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기 싫어하는 부분들의 아이한테도 저렇게 컨트롤 해주면서 그게 이땐 거예요. 주도성과 내가 성취욕의 부분들로 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통제의 능력들을 이제 완벽하게 픽스시키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목표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블럭을 만들고 싶었는데 중간에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화가 나지는 거죠. 그런데 그 화가 나지는 걸 엄마가 괜찮아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한다면 우리 아이는 그 화가를 뭔가에 있어서 컨트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이 박탈되겠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부시게끔 두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봐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부모에 대한 부분들은 어머니들 생산성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애가 조금 더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기대치보다 좀 덜한 것 같고 이러면 침체감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다음 세대를 낳고 양육하면서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 그리고 해서 성취와 업적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것들이 실패 시 침체감이 이루어지죠. 엄마로서의 가장 힘든 부분들은 그걸 거예요.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나의 젊은 청춘과 나의 꿈을 다 이제 접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내가 하는 방향성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나가거나 나의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이제 욱을 하는 거죠. 저도 욱합니다.
네, 거기에 있어서 이건 것 같아요. 생산성이 없는 것 같은 그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릭슨이 얘기하는 전 세계에 걸쳐서 계속 성장하면서 이 많은 덕목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과 침체성은 엄마가 이 스텝스 부모 테라피 북으로 힐링을 하고 배우고요. 우리 아이는 뭐요? 아이 테라피 북으로 그 자기 주도성과 자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거기에 있어서 아트 테라피와 플레이 테라피로 충분히 소통하고 충분히 표현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스텝스 그림책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여기에 보면 엄마 수업이죠. 제가 아까 엄마 심리 수업을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이 엄마도 심리라는 부분들이 제외한 엄마도 수업을 받으면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들이겠죠. 왜냐하면 모든 엄마들은 엄마가 처음이고요. 모든 엄마들도 엄마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되는 스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커가고 그냥 뭐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 좋겠다. 모성애로 이런 부분들보다 좀 더 아이의 감정선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엄마라면 우리 아이가 좀 더 탄탄한 그 정신적인 컨스트럭션 자체를 만들어주면서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제성 자체를 보면 스텝 1에는 일상 자율성, 그리고 감정 자율성, 대인 자율성,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장 주도성, 관계 주도성, 여기에 생활 주도성이라고 해가지고 토탈 6가지 섹션으로 해서 책을 나누어져 있고 40가지의 주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 섭식, 수면, 청결 이런 부분들로는 쭉 여기에 그 심리 주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고 뒤에는 아이들이 제목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따로 만들어낸 부분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네, 1세트 이제 책 표지 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엄마 테라피 북이고요. 여기에 보면 네, 이게 아이 테라피 북인데 표지를 보시다시피 그림의 기법까지도 다 다르게 그려놨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종이 재질까지도 그리고 폰트의 부분들까지도 다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자, 요즘에 어머니들 이건 어디에 관련된 책일까요? 네, 디지털 중독. 네, 주제를 뒤에 보면 책 뒤에 보면 주제가 있어요. 디지털 중독이거든요. 자, 우리 아이가 중독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들이 중독을 되게 놔두지 않으셨을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어쩌다 한번 아니면 식당 가서 내가 밥을 못 먹으니까 핸드폰을 한번 보여준 적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요즘에 지금 직콕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 저희 말에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한 번은 봐라. 엄마 이거 할 때는 진짜 인심 쓰듯이 하는데 결국은 엄마가 힘들어서 보여주는, 그래서 TV를 보여주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엄마는 분명히 그거를 해주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보여줬지만 내 마음속에 분명히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지가 여기에 네, 이렇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스티커 활용법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인데 엄마 아빠가 디지털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디지털을 하고 싶어진다는 그런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림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굉장히 익살스럽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반사되는 거 코팅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폰트의 부분들까지, 그리고 의성어 이태어드는 글씨를 키워놨고요. 보시다시피 따옴표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연결을 했을 때 아이가 진짜 생생하게 대사 기법으로도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책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엔딩은 스텝스를 구매하시거나 네,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DM을 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특이했던 거, 다르면 좀 어때? 이 책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찔려주면 저 잠깐만요는 읽어주면서 찔리는 책이죠. 이 다르면 좀 어때가 제가 스텝스 중에서 그래도 최애 한 5권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건 다르면 좀 어때는 사회적 반편견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대통령이 하야는 했지만 여자 대통령이 나오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고정관념에 쌓여져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여기로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책인데요. 이렇게 아빠하고 집에서 지내요. 첫 페이지부터 엄마가 집에 없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갔어요. 아빠가 전업주부예요. 그런데 택배 왔다 하면서 가요. 와, 택배 아저씨가 내 택배 가져갔어. 그랬던데 누가 왔죠? 택배 아줌마가 왔어요. 얘가 그럽니다. 택배 아저씨가 아니라 아줌마네. 택배 아줌마라서 이상해요. 다르니까 이상해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랑 다른 사람,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다고 얘기할까요? 네, 다 이상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 이상하다는 그 부분들이 사실 되게 특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더 특이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라는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다 그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특별하게 바라보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건 다 모든 엄마들의 꿈일 거고 생각일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나부터 좀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이 스텝스의 다르면 좀 어때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인종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흑인이 아이가 있죠. 다르니까 또 이상하다고 하고요. 아빠는 그럽니다. 왜 다르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너처럼 똑같이 뛰어놀고 웃는 걸, 너처럼 똑같이 예쁘기만 한 걸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고 쭉 연결을 하는데 또 어떤 친구 아빠가 왔는데 이렇게 가수처럼 보여요. 머리가 4개 머리죠. 또 얘가 이상하다 그래요. 왜 가수처럼 멋진데? 네, 맞아요. 저희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커트머리, 저희 한송이가 이 책을 한참 어렸을 때 다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어떤 커트머리고 약간 슈트를 입어다 놓으니까 보이시한 여자분이셨어요. 충분히 여자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는데 한송이가 손을가락질 하면서 어렸을 때 엄마 여자야 남자야?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했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근데 이 스텝스에 있는 다르면 좀 어때를 저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가 읽은 다음에 예전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좀 다르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좀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와서 귓속말을 해요. 엄마, 다른 건 이상한 게 아니죠. 특별한 거죠. 자기네들도 이상해 보인 거예요. 하지만 그게 특별하다는 부분들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나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이상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아이는 이제 책을 보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었던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엄마를 데리러 가요. 근데 얘도 또 그래요. 다른 데는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 나는 아빠가 데리러 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요. 나는 나무랑 계속 하루 종일 사랑하는 나무랑 놀 수 있어서 좋고 엄마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마지막에 손을 잡고 갑니다. 햇살에 비춰서 가면서 엄마, 아빠 내가 생각해봤는데요. 이 다른 건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처럼요 하고 이 책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간접 경험, 그러니까 해보지 못한 부분들과 거기 안에 있는 주인공에 있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면 행동 교정까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심리적인 테라피 중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겁니다. 심리 테라피에서 하는 과정이에요. 인사이트가 생기고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심리센터에서만 볼 수 있는 치료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이하고의 부분들로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결국 굉장히 전문성이 들어가 있는 책이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는 책, 엄마 손난로는 워낙 유명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사과나무라고 이제 생애에 걸쳐서 여기에 보면 성장 2회거든요. 이거 할아버지의 사과나무를 읽고 거의 다 뭉클뭉클해요. 왜냐면 사과가 열리고 떨어지고 하듯이 할아버지도 점점 나이를 먹고 너가 성장을 하면 너가 사랑하는 어떤 이는
나이를 먹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쭉 표현을 해놨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아이들이 사실 하늘나라로 간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크면 왜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셔? 이런 걸.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에 녹여서 얘기해준 이 책을 보면 거의 다, 저도 감정의 부분들, 네, 눈물 굉장히 많이 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책 표지나 이런 걸 보면 다 되게 예뻐요. 그리고 글씨 폰트까지도 다 하고, 지금 보면 그림의 결들이 다 다르죠. 네, 저 책 보면 펑펑 울죠. 그리고 징징거리는 아이. 저희 아들이 가끔 징징거려요. 그래서 나는 삐야. 지금 또 폰트도 다르죠. 그리고 그림의 결도 다르게. 그래서 나는 삐야라고 해서 너 지금 삐아처럼 해야지. 삐아는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나는 하면서 또 아이들이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저기에 있어가지고, 자, 아까 스티커의 부분들하고, 그리고 아트 테라피, 플레이 테라피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수리수리 구리구리 팡팡이라고 성장 주도성 도전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주문을 외우게끔. 그래서 이거 유치원, 제가 위즈아일랜드라는 뭐 아실 거예요. 놀이학교에서 제가 거기에서 본원에서 심리 그림책 테라피에 대한 수업이랑 강의랑 어머니들하고의 부분들도 했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 수리수리 구리구리 팡팡을 했더니 그 아이들이 다 똑같이 수리수리 구리구리 I can do can 팡팡 하면서 하는 그 주문을 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어머니들이 거기에 대한 후기를 많이 연결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고 이 책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아예 그 위즈아일랜드에서는 이제 유치원에도 들어갔었고 그 어머니들한테 책을 렌탈 형식으로 해서 쭉 보실 수 있게끔 해줬던 부분들이 이 스텝스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트 테라피, 플레이 테라피, 이거는 지금 아트 테라피거든요. 이게 열등감 여기에 부분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는 나무예요. 이거가 아까 그 미술 테라피를 미술 치료를 하시는 정윤 선생님, 한양대학교 미술 치료사분이 만들어내신 건데요. 색깔을 다 색칠을 합니다. 꽃이죠. 여기에 보면 나의 싫은 점을 땅속에 쓰고 콕콕 묻어보세요. 그 위로 나무가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예요. 이건 여기에 아름다운 색깔을 칠하고요. 내가 싫은 점, 그림으로 하든지 아니면 싫은 거를 얘기하면서, 조금 어린아이들은 글씨를 못 쓰니까요. 너가 싫은 점은 뭐야? 하면서 말로 하고요. 그건 무슨 색인 것 같아?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한 다음에 위에다가 까만색으로 덮으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까만색으로 덮어서 밑은 슥색깔처럼 똑같을 텐데 위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예쁜 꽃들이 핍니다. 뭐냐면 너가 숨기고 싶은 열등감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단점 자체가 너가 그냥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보면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장점이 생기고 너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게 이 안에 있어요. 그게 아트 테라피에서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을 저만 할까요? 아니죠. 뒤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아이들하고 1% 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연결을 해놔야 되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책처럼 만들어져 있거든요. 스케치북처럼. 이거는 저는 아이가 이제 2명이고 하다 보니까 복사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하려고 했었지만, 이게 나중에 제일 처음 이 책을 만들었었고 할 때 저희가 이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이벤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거가 6개월 후에 저희가 심리센터를 가면 한 치료 사이클을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사이클을 돌게끔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이클인데 사실 금액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하고 거의 다 중도에 그만두고 집에서 홈에서 케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연결하는 건 딱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좋은 거죠.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들이 6개월 후에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로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시간이 가까이 돼서요. 끊을 거고요. 끊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